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제목 이렇게 하나 쓸게요. 제목인데 글자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속성 중에서 글자 색을 바꿀 거예요. 글자 색을 바꿀 거고요. 자, 스타일을 넣으실 때는 내부 CSS, 그리고 외부 CSS, 그리고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인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외부 스타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우리는 오늘 첫날이고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CSS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아래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적어 볼 건데요. 자, CSS에서 주석을 다실 때는 슬래시 별표 슬래시 여기 안에다가 주석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주석 달 때는 이렇게 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선택자 누구누구야에 해당하는 선택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시킬 건지에 대한 속성과 값을 쓰는데 이렇게 항상 속성은 쓰고 값을 쓸 때 얘네들의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가운데 콜론이라는 게 들어가고 값이 완성이 된 다음에는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괄호는 꼭 중괄호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다른 괄호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누구야에 해당하는 거 H1에게 자, 글자 색깔 바꾸는 거는 컬러라는 속성이에요. 컬러, 자, 블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Alt L5 눌러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Alt L5 눌러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파일로 들어가서 열기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색깔이 파랑 색깔로 바뀐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자 이번에 두 번째 H2에다가 해볼까요? H2에다가 글자가 굵어요. 안 굵게 만들어 볼 거예요. 글자 굵기를 보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굵기를 보통으로 만들 때는 얘는 H2니까 H2야. 글자 굵기는 폰트 웨이트를 어떻게 안 굵게 노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글자가 안 굵어지게 됩니다. 보통으로 나오게 되죠. 자, 글자가 안 굵게 만들어졌어요. 자, 일반 P를 넣어볼게요. 일반 P는 문단을 나타내는 태그죠. 문단 태그입니다. 문단 태그이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 크기가 기본적으로 16픽셀이에요. 이 P의 글자 크기는 16픽셀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H1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글자 크기가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글자의 크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글자 크기를 30으로 바꿔볼게요. 32픽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려면 누구누구야 해당하는 P 필요하죠? P에 자, 폰트 사이즈 32픽셀 이렇게 단위를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보시면 글자 크기 32픽셀로 바뀌었어요. 자, 됐으면요.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글자의 크기 했으니 다음은 뭐 할까? 글자 모양을 바꿔볼까요? 글자 모양을 바꿀게요. 이번에는 무슨 태그 쓸까? H3 해볼게요. H3 글자 모양 바꾸기 해보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바꿀 거고요. 자, 쟤는 H3니까 H3에게 무엇을 글자 모양은 폰트 패밀리라는 거고요. 폰트 패밀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하나만 적혀 있지 않고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서 적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콤마로 구분을 해서 적혀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은 보시면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임스 뉴 로먼하고 타임스라는 그런 폰트하고 쉐리프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장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라고 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장식이라는 것은
요걸 장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를 쓰게 되면 그래서 나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어때요? 살짝 글자의 폭이 좁아지게 되면 이게 나인지 아니면 앞에 뭐가 있으면 이게 뭐 다른 글자랑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 보이는 요것들 요런 것을 우리는 장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쉐리프라고 이태리어로 쉐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식이 있는 것들 타임스 뉴로먼 그 다음에 궁서체 뭐 이런 타임스체 그리고 쉐리프는 장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를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같은 속성의 글자들이 묶여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웹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장식이 없는 글자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는 것은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글자 모양을 할 건데 일단 이 1순위로 2순위로 3순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갈 때 1순위 지망, 2순위 지망, 3순위 지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순위는 어라이얼 폰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대학 입시할 때 1순위 서울대, 2순위 뭐 연세대, 3순위 뭐 고려대 이렇게 했어. 그랬을 때 자, 내가 서울대 붙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 합격 여부 관심 있어요, 없어요? 1순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가 합격이 되면 연세대든 고려대든 다른 학교에 2순위, 3순위, 4순위에 합격해도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사용자의 컴퓨터에 어라이얼 폰트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있으면 이 폰트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1순위에 이 어라이얼 폰트가 있으면 다음 헬베티카랑 산세리프 폰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어라이얼 폰트로 딱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1순위인 이 어라이얼 폰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사용자 컴퓨터에. 그럼 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2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럼 헬베티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있어. 그러면 3순위는 묻지 않고 헬베티카 폰트로 적용을 시키는 거고 만약에 얘도 없어. 그렇다면 3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3순위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장식이 산스라는 거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쉐리프는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장식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폰트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식이 없는 글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장식이 있는 글자와 장식이 없는 글자를 세팅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쉐리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모든 앞에 있는 어라이얼 폰트도 없고 헬베티카 폰트도 없으니까 그냥 너는 장식이 없는 글자로 보여줘 라고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마크업을 할 때 CSS에서는 산쉐리프를 맨 마지막에 적어줍니다. 왜냐면 얘가 없으면 맨 마지막에 그냥 산쉐리프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작성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콤마로 쓰는 거 없어요. 이 폰트 패밀리만 유일하게 콤마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는 이런 콤마는 또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이 쉐리프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이고요.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영어 단어이고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쉐리프는 원래 선을 따라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뜻의 그 언어를 파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선의 끝에 있는 작은 장식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글꼴에서 쉐리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꼬리 모양 같은 가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이 부분이 우리가 쉐리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스라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식이 없는 글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산쉐리프체는 뭐 어라이얼, 뭐 헬베티카, 뭐 토마, 뭐 로보트, 그 다음에 오픈산스 뭐 이런 건데 우리 웹상에서는 읽기 쉽고 그 다음에 깔끔한 인상을 이런 글자체들이 주기 때문에 자주 웹상에서는 산쉐리프 글자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글자 굵기도 해보고 글자 모양도 해봤어요. 이제 스타일을 해볼 건데요. 자, H4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4 글자 스타일. 글자 스타일은 보시면 자, 폰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폰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이고요. 이렇게 폰트 스타일을 눌러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탈릭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탈릭하고 노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릭은 옆으로 누워 있는 살짝 누워 있는 글자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릭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글자가 살짝 누웠죠. 근데 우리 그 알고 있는 태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누워 있는 태그 있죠. EM 그쵸? EM은 자 원래 비스듬한 모양의 글자예요. 얘를 안 비스듬하게 기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누워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거든요. 안 비스듬하게 할게요. EM이라고 하고 폰트 스타일 노멀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원래 그 똑바로 만들어지죠. 자, 이번에는 H5라는 글자가 되게 작게 나올 거예요. 글자 크기를 한 20픽셀로 바꾸고 글자 모양을 글자 굵기를 보통으로 두 개의 속성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크기는 H5 누구누구야에 해당하는 거 먼저 써야 되고 글자 크기는 폰트 사이즈 20픽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굵기는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 건데 자 폰트 웨이트 잠깐 보시면요. 찍었더니요. 막 이런 숫자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폰트 웨이트 찍었더니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얘네들은 이런 속성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폰트 스타일 했을 때 이탈릭하고 노멀 나왔던 것처럼 지금 폰트 웨이트를 찍었더니 뭐 100부터 900까지 숫자가 나오고 볼드, 볼더, 라이터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 다 굵기에 관련된 속성의 값이에요. 그러면 100부터 300까지는 가는 글자, 아주 가는 글자, 라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글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400, 500, 600은 가운데잖아요. 그쵸? 근데 살짝 보니까 600도 살짝 굵기는 해요. 그래서 400, 500은 노멀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멀 정도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700, 800, 900 얘네들이 이제 볼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글자를 굵게 하기 위해서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안 굵게 하기 위해서 폰트 웨이트 노멀 이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노멀에 해당하는 400, 500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 봅시다. 여기다가 400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치 그 값으로 픽셀 뭐 이런 단위가 없어요.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넣는 거고요. 자,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500 한번 넣어볼까요? 500을 한번 넣어보면 좀 살짝 굵어졌죠. 400보다는 살짝 굵어졌고 600을 넣으면 좀 400보다는 더 많이 굵어졌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노멀 정도 되려면 요 정도 400 정도를 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노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럼 얘는 H5에는 20픽셀이라는 글자 크기와 글자 굵기는 400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주의할 점 세미콜론을 여기서 생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글자 색깔 자체가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자 폰트 사이즈를 넣을 건데 그 사이즈의 값은 20픽셀 폰트 웨이트 여기까지가 하나의 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꼭 적어 주셔야지 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CSS 할 때는 자, 콜론은 뭐야? 이 속성과 이 값의
구분 용도로 콜론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끝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콜론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에 명령이 끝나게 되면 항상 마침표 찍어주듯이 세미콜론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글자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글자 색깔을 넣을 때 컬러 블루라고 넣었거든요. 근데 컬러 블루도 가능하지만 컬러, 자, 이번에는 블루인데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블루의 색상값을 넣으면 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넣을 거거든요. 헥사 코드로 넣으셔도 됩니다. 헥사 코드 빨간색은 F0000이죠. 이렇게 쓰시게 되면 글자 색깔 빨강 색깔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얘는 빨강 색깔. 그러니까 색상에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헥사 코드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레드로 바꿨고요. 그럼 다시 컬러 그린을 넣을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우리가 줄여줄 수 있었죠. 자, 그린은 00 FF00이죠. 그쵸? 00 FF00이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그린 색깔인데 요거를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0 하나 F 하나 0 하나 이렇게 남으면 그린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전처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을 때는 두 개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다. 근데 두 개 쓰다가 얘가 만약에 1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줄일 수 없어요. 두 개가 모두 쌍쌍이 세 개의 쌍이 모두 똑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세 자리로 줄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지금 컬러를 H1에다가 컬러 이렇게 넣었거든요. 뭐예요? 똑같은 애한테 같은 명령을 세 번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명령은 무슨 색깔을 한 거예요? 초록 색깔이 나오고 있죠. 같은 애한테 같은 명령을 내리면 최종적으로 내린 명령을 수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2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H2에다가 글자 굵기를 노멀로 바꿨거든요. H2 말고 P에다 합시다. P에다가 자, 폰트 사이즈를 바꿀 거예요. 20픽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글자의 크기가 우리 분명히 P의 글자 크기는 32였는데 20으로 바뀌었죠. 자,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서 명령을 한번 내렸거든요. P야, 글자 크기를 32로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다시 P야,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같은 P에게 어떤 명령? 폰트 사이즈라는 명령. 같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명령을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 F12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자, 여기 32픽셀이라고 준 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CSS 부분에 보면 나는 처음에는 32픽셀을 했는데 취소선이 그어져 있고 다시 뭐가 돼 있어요? 20픽셀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이 18번 라인에서 32픽셀을 하라고 했는데 34번 라인에서 20픽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 지금 현재의 글자 크기는 20픽셀로 만들어져 있고요. 폰트 사이즈에는 다른 데는 없는 이런 단위가 있다라는 거. 단위는 픽셀 단위도 있을 수 있고 뭐 픽셀이나 또는 뭐 EM이나 뭐 REM이나 또는 뭐 퍼센트, 뭐 VW, 뭐 VH 뭐 등등의 단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생략을 하게 되면 EM 단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글자 크기 이런 단위에 대한 거를 제가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 단위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 애한테 똑같은 명령을 내리면 마지막 명령을 따른다.
요 정도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와 관련된 속성은 이제 여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 중에서 뭐가 있지? 자, 스트롱이라는 태그가 있죠. 스트롱의 특징은 뭐죠? 스트롱, 글자가 굵죠, 그쵸? 글자 굵기를 가늘게 라이터로, LAIGHT 라이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스트롱이라고 적어주고, 글자 굵기, 폰트, 웨이트, 라이터 또는 100, 200, 300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글자 굵기가 원래는 굵은 글자였어요. 스트롱도. 그런데 글자를 굵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셀렉터 중에서 이제 태그 요소 셀렉터만 사용을 해봤어요. 이제 했고, 이번에는 이제 이 아이디 셀렉터라든지 클래스 셀렉터를 사용할 건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자, 여기다가 P를 하나 만들 거고요. P를 만들 거고, 클래스를 얘를 P한테 우리가 줬던 거가 글자 크기에 관련된 속성을 많이 주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제가 이름을 사이즈 40이라는 이름을 줄게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40으로 픽셀로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제 보시면 글자 크기가 지금 몇으로 되어 있을까요? 얘는요. P한테 우리가 명령을 주었을 때 P한테 최종적으로 준 명령이 20픽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소의 글자 크기는 40픽셀 이렇게 써 있는데 얘는 글자 크기가 현재 20픽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CSS 하고 보면 저는 이게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F12 눌러서 이 요소에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가 그걸 잘 찾아내시면 돼요. 자, 20픽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P, 지금 우리가 P가 한 개가 아니거든요. P한테 그냥 40픽셀을 넣어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다가 P 자 해주고 폰트 이건 쓰지 마세요. 폰트 사이즈 40픽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얘도 40픽셀이 된 거고 얘도 40픽셀이 됐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얘만 40픽셀을 원하는 거지 얘는 원래 있었던 그냥 20픽셀을 유지하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금 P가 한 개가 아니라 P가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 P가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애들이 다 40픽셀을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요소 하나만 40픽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주냐? 앞에다가 이 폰트 사이즈 40픽셀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주시는데 클래스는 우리가 기호로 단 모양이에요. 점이에요. 점 찍고 사이즈 40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왜? 실수하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어때요? 얘네들은 안 바뀌고 얘만 바뀌죠. 이렇게 사이즈 40픽셀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하실 때는 이렇게 점을 넣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넣고 여기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작성을 한 다음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이 클래스라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P가 되게 많거든요. 이 중에서 얘만 뭔가 다르게 할 경우에 또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 많은 요소들 중에서 또 글자 크기를 40픽셀로 하고 싶은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H2의 클래스 사이즈 40이라는 게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H2의 글자 크기도 40픽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H2에다가 클래스 40을 적어주시면 얘 H2에도 글자 크기가
40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요소는 여러 요소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우리 한번 UL 태그 한번 만들어 볼까요? UL 태그. UL은 언제 사용해요? 순서 없는 목록을 만들 때 사용을 하지요. 요거는 새로운 파일 만들어서 넣읍시다. 지울게요. 지우시고요. 자, 새 파일을 하나 만듭시다. 새 파일 css 2.html. 우리가 지금 CSS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부 CSS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장자가 HTML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2 만들었고, 이번엔 UL 태그 한번 만들어서 UL의 자신 요소로는 li만 올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리스트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자, 2번, 3번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넣어주시고, 보면 이렇게 리스트들은 앞에 이렇게 점점점 불린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불린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 불린 모양을 지워 보겠습니다. 쟤는 li 요소의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건데, 자, 리스트 스타일을 눌렀더니 뭔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원래 모양은 뭘까요? 서클인가요? 그쵸? 서클이겠죠? 얘를 한번 넣어볼까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모양이 1, 2, 3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리스트 스타일 얘를 눌러주면 1, 2, 3 1, 2, 3이 나온다. 1, 2, 3으로 바뀌었고요. 다시 리스트 스타일 스퀘어로 넣어보겠습니다. 스퀘어로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분류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요, 이 나중에 이 요소에다가 마진이랑 패딩을 없앨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랑 패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백인데요. 잠깐 화면 보시면, 자, 이 요소에다가 이렇게 가져가면, 자, 색깔들이 있죠. 색깔이 있어요. 주황 색깔, 초록 색깔, 파랑 색깔이 보이죠? 주황 색깔 영역은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마진이라고 여기 써 있죠. 주황 색깔 영역은 마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8, 그 다음에 왼쪽에도 8, 그 다음에 아래에도 8, 오른쪽에도 8 이렇게 써 있죠. 8, 8, 8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진이라는 게 8씩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초록 색깔은 패딩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딩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40픽셀의 패딩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항상 외우고 살 수는 없어요. 그쵸? 얘는 지금 마진이 얼마가 들어갔고 패딩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걸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가 하나를 만들 때는 모든 CSS에 모든 CSS 요소들 뭐 어떤 태그들 이런 것들에게 마진하고 패딩을 다 0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그냥 다 똑같이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가 준 결과물에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패딩을 없애버리게 되면, 패딩을 없애려면 패딩은 안쪽 여백이라고 했었어요. 안쪽 여백 패딩을 0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얘가요, 패딩이 없어졌을까요? li에다 패딩 0을 넣었거든요. 적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적용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li에는요, 패딩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패딩이 없어요. 지금 패딩을 가지고 있는 애는요, 누구냐면 얘예요. 얘 누구예요? UL입니다. UL 자체가 여기 UL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UL이 가지고 있는 패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똑바로 써줘야 돼요. UL에게 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UL에게
패딩을 0으로 이렇게 넣고 확인, 세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패딩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거 우리 사각형 모양의 스퀘어 어디 갔나요? 패딩이 없어지니까 보이지 않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또 뭐가 또 있어요? 마진도 있죠. 마진이 주황 색깔로 나와 있거든요. 마진은 지금 보니까 여기 위하고 아래에 들어가 있네요. 마진은 16픽셀씩 위하고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여백을 없애주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가지고 있는 여백? UL이 가지고 있는 여백이니까 UL에게 무엇을 바깥쪽 여백을 어떻게 하자? 빵으로 만들자, 0으로 만들자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는 여기 위에 공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여기 공간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글씨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마진을 없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패딩은 안쪽 여백이고요. 마진은 바깥쪽 여백이에요. 바깥쪽 여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